양봉 농가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요. 저도 양봉 농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이 여기 신문도 계속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양봉 약품이 나왔다고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오늘 가서 어제 가져왔습니다. 어제 가져왔는데요. 후미딜 D, 그 다음에 응애싹, 이게 두 개네요. 닥터 비액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충남 예산군, 저는 응봉면에 있고요. 광시면에 내가 좀 땅을 좀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봉사를 짓고 그쪽을 봉사로 또 등록을 했어요. 농가 등록을. 그랬더니 광시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자, 이렇게 양봉 농가로 등록을 하면은 농축유통신문이 계속 와요. 이거는 전국에 있는 뭐 농사, 축산, 양봉, 뭐 짬뽕이니까 그중에서 양봉만 이렇게 양봉에 대한 소식도 들어있긴 들어있는데요. 요즘은 뭐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올라오니까 유튜브나 인터넷 온라인으로 얻는 정보가 더 빠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가지고 온 약품이 이게 양봉약. 후미딜디는 제가 몇 년 전에도 구입했는데 한 번도 안 쳤어요. 후미딜디는 이게 곰팡이 세균 없애는 건데, 글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네 개가, 이게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네 가지 약재를 내가 대충 따져보니까 10만 원, 한 20만 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골의 면 소재지란 말이에요. 일개 면인데 양봉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A4 용지 한 장에 글쎄 한 20명, 30명, 2, 30명 들어가잖아요. 명단이. 그 A4 용지가 몇 장인지도 몰라요. 내 이름을 찾는데 한참 걸렸으니까 일개 면에 양봉하는 사람이 수백 명 된다.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양봉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양봉가에 이거를 정부에서 다 주니까 정부에서 주는 건지 지자체에서 주는 건지 이게 한 20만 원어치는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계속 그 사다가 쳤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개미산의 일종, 개미산인데 개미산은 일반인이 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미산을 젤리 형태로 만들어 놓은 마이트 K를 사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요. 이게 이제 제가 양봉에 관한 영상을 지금 안 올린 지가 한 달도 넘었어요. 이제 안 올려요. 지금 양봉에 내가 이제 재미를 잃었어요. 취미로 시작을 했고, 양봉에 관한 영상을 거의 매일 내가 빠지지 않고 올렸는데, 하도 악성 댓글이라면 내가 허허 웃어 넘기는데요. 그야말로 악랄한 댓글, 아주 댓글로 살인을 하는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나 실망을 해서, 이 양봉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벌을 키우니까 조금 신선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양봉에 내가 재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거의 양봉 영상을 안 올리고요. 오늘 올리는 것은 이거 면사무소에서 약재를 지금 타가지고 와서 약재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트 K입니다. 마이트 K를 그냥 넣으면 벌 다 주고요. 저도 작년까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응애에 대해서도 내가 뭐 양봉을 하니까 응애를 모를 리는 없지요. 그러나 내가 피부에 닿게를 몰랐어요. 그런데 응애에 대해서 언제 알았냐? 일단 오늘 영상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조금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양봉 3년 차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아직 양봉에 대해서는 뭐 많이 서툰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봉에 관한 발명 특허를 벌써 2개나 냈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에 관한 발명 특허를 어제 또 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낼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책을 쓰는 게 직업이고요.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책을 쓰는 게 직업이니까 내가 양봉 교본, 양봉에 관한 책도 언젠가는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과 오늘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책을 쓰는 자료가 돼요. 저는 남이 쓴 정보를 가져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며칠 전에 발견한 응애입니다. 이것도 내가 촬영한 거예요. 내가 내검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자 요거를 설명을 먼저 할게요. 쭈르륵 막아가지고 양봉의 가장 중요한 양봉의 성패를 가름짓는 때가 언제냐? 나는 요 때로 봅니다. 7, 8, 9. 요 때가 양봉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제가 양봉 3년 차에 깨달은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책을 쓰면 내 책에 이대로 올라갈 내용이고요. 일단 10월 말일까지 월동 사양을 끝내야 돼요. 최대한 월동을 많이 해서, 사양을 많이 해서 점일 소비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필요는 없어요. 월동을 시킬 분들은 반드시 여기 이때까지 월동 사양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11월 달까지 응애를 완전히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10월 말에 월동이 들어갈 때 10월 말일 날 월동 사양을 딱 끝난 뒤에 여왕을 가둬버려야 돼요. 왜 가두냐? 산란을 못하게. 산란을 해버리면은 또 응애가 그 산란한 애벌레 속에 기생을 하게 되고, 요 월동에 들어간 벌들이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져요. 요게 7, 8, 9 혹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7, 8, 9에 벌이 죽진 않아요. 많이 이제 약해지고 뭐 일도 않고 그러지만 그 약해진 벌들의 영향이 이렇게 돼가지고 1월, 2월, 3월 달에 1월 달에 전멸해서 5월 우리나라 아카시아 한 가지밖에 더 있어요. 꿀이라는 게. 요때 꿀 못 따니까 망하는 거죠. 양봉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 7, 8, 9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까지 최대한 사양을 많이 하고 벌 세력을 무진장 늘려야 돼요. 최대한. 다른 분들은 전부 계상을 내리고 단상으로 월동을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전부 작년 10월 달까지 계상군으로 다 월동을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잘못한 게 이제 경험이죠. 11월 달에 딱 들어서 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제 몰랐을 때, 지금은 내가 깨닫고 나서 쓴 거고요. 11월 달에 내가 갑자기 월동을 들어가야 되는데 날이 따뜻했거든요. 11월 달까지. 아이고, 월동을 시키지 말고 날이 따뜻했다 추웠다 하니까 차라리 전기 가온판을 써서 월동을 시키자 해가지고 저는 모든 월통에 가온판을 2개씩 넣었어요. 여기 가온판이 여기도 하나 있고 양쪽에 있잖아요. 전기선이 왼쪽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고 2개씩 넣었다고요. 이제 경험이 없는 거죠. 계산군으로 모든 월통에 들어갔는데 가온판을, 저도 가온판을 처음 써봤으니까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이 소비가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벌이 절반은 전멸해. 절반은 전멸했지만 나머지 절반도 아주 약해진 거죠. 아니, 내부 소비가 녹아내려서 뜨거워서 벌이 절반이 죽었으니까 남아있는 벌도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렇게 벌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벌통 안에 가온판이 있고 온도가 따뜻하니까 응애가 뭐 말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응애가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키우는 모든 벌통은 소각 처리를 해버리고 봄에 다시 분양을 받아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라고 했던 머리의 제 벌통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요새 이때까지도 응애를 잘 몰랐어요. 응애 피해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잘 모른 거죠, 제가. 그런데 응애로 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가온판 온도 조절 잘못해서 절반 정도 죽어서 세력이 약해진 봉군에 제가 마이트케이를 12월 달에 3번, 1월 달에 3번, 6번을 쳤어요. 11월 달에도 쳤을 거예요. 6번, 7번 정도 쳐가지고 완전히 박멸을 했습니다. 응애를 박멸을 했는데 이게 또 생겼어요. 이것은 왜 생겼냐? 의역벌들이 나가서 의역 활동을 하면서 응애에 감염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응애가 생긴 거고요. 이거를 지금 3번째인가 이번 3월 4월 달에도 이게 3번째 치는 거예요.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칩니다. 일주일 전에 한 번 넣었는데 어제 또 넣었어요. 넣었고 겨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응애를 여기서 세 번 하면서 벌 2통을 완전히 죽였어요. 응애 마이트케이가 이게 개미산이란 말이에요. 마이트케이가 개미산인데 그냥 개미산은 주사기에다 넣어서 개미산 분무기 해야 되고 방독면 써야 되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벌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요.
요거 저는 3년 전에 이제 양봉 처음 시작하면서 요거 한 박스를 산 게 있어요. 60개짜리. 근데 그게 지난 겨울까지도 약효가 있었는데 이번에 써보니까 약효가 없더라고요. 3년 되니까 약효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 가능하면 이게 제 유효기간이 2년이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가 예산이니까 예산양봉원에 가서 작년도 그러니까 몇 달 안 된 걸로 내가 다시 사다가 이거 친 거예요. 이렇게 쳤는데 개상은 상관이 없어요. 개상구는 이렇게 올려도 벌이 안 죽습니다. 근데 단상은 응애만 죽는 게 아니고 벌이 죽는데 어느 정도 죽느냐. 벌이 전멸한다니까요. 벌 두 통 그냥 전멸했어요. 이거 이렇게 놨더니. 그래서 단상에 놓을 때는 여기를 반절만 개방을 하든지 3분의 1만 개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아예 헛개상을 올렸습니다. 격광판을 놓고 격광판 위에 요 마이트 K를 놓고 다 열어버린. 그리고 헛개상을 하나 올리니까 이게 이제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두 번째로 요거는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이고요. 저한테 이거 많이 구입해서 사가신 분들은 뭐 죄송합니다만 그냥 써도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잘라낸 겁니다. 높이가 이게 8.8cm인데 지금 한 6cm 정도로 잘라냈어요. 잘라내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높이가 높으니까 위에 개포가 밑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이걸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약군에서는 사양액을 못 물어가고, 그리고 요 안에 나는 이 용기를 만들 때 뭔가 퐁퐁 같은 미끄러운 물질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게 이제 10통이라면 한두 통이 미끄러운 현상이 생겨서 벌이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 검사를 해야 돼요. 저는 이게 두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스마트 가상의 높이가 높잖아요. 여기에 CCTV, IP 카메라가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방 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이걸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면 그 다음날 내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벌이 빠져 죽으면 절대로 안 빠져 죽고 한 마리도 안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 이 가장자리가 미끄러워서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벌들이 여기서 사양액을 빨아먹으면서 뭔가에 뭐 분비물이라도 이런 것 때문에 미끄러운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한두 통에서 그런 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요 위에 여기 벌이 빠져 죽지 않는 원리가 이 사양액 통 속에 셀룰로이드 필름을 올려놓아 가지고 벌들이 사양액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지요. 그런데 죽는 이유가 여기 미끄러워서 못 올라와서 바둥대다가 죽더라고요. 그 이상한 게 벌들이 날개가 있으니까 후루룩 날라 오르면 되는데 안 날라요. 죽기 살기로 여기 막 기어 올라오고 하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심히 보셨다가, 그리고 이제 이걸 세척할 때는 욕실에 가서 샤워기 틀어놓고 뜨거운 물로 쫙 씻어버리면 되고요. 요 위에는 있는 페렐로드 필름도 뜨거운 물로 쫙 한번 씻어내고 뒤집어 놓고 쫙 하면 깨끗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고요. 벌 한 마리도 안 죽습니다. 이건 다 먹을 때까지. 그리고 요 가상에 나는 그 IP 카메라가 있으니까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지금은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에 악성 댓글이 아니라 악랄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발명 특허를 냈다는 걸 올리니까 양봉에 피해를 준다고, 나한테 양봉에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양봉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양봉이 잘 되겠어요? 마음이 고와야지. 내가 그 사람 아이디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자기는 동영상 한 개도 안 올리고 남이 올린 영상에만 가서 그렇게 감나라 콩나라, 설사 이게 무슨 내가 무슨 방송국도 아니고 내가 모르거나 뭐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에 거짓말로 올리는 영상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판가름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저는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직접 다 테스트를 하고 한 것만 올리는 거고, 내가 잘못된 게 있어도 남이 올린 영상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가면 될 걸 뭐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이 양봉의 영상을 하나도 안 올린 겁니다. 그러나 요거는 월동하고 겨울에 이거 사양할 수 없잖아요. 이거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하냐. 여기 7, 8, 9월 달에 혹석이란 말이에요. 이 벌통 안의 온도가 추워도 여왕이 알을 안 낳지만 섭씨 37도 이상이 되면 알을 안 낳아요.
그러면은 여기 삼복더위에 37도만 됩니까? 40도도 넘어가지. 그러니까 요왕이 알도 안 났고, 여기가 알이 없어요. 이제 알도 안 났고 벌들이 약해지니까 월동군을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서 여기다 팬을 달아 가지고 바람을 불어주니까 요 벌통 안에 조그마한 팬 하나 달아서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나 37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그래서 7, 8, 9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는 혹서기일 뿐더러 이 말벌, 엊그제 말벌 또 왔어요. 아마 엊그제 온 말벌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장수 말벌은 아니고 등거문 말벌인데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왕벌인 것 같아요. 지금 말벌이 올 시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말벌이 왔어요, 벌써. 그래서 핀셋으로 탁 잡았는데, 핀셋으로 잡았다고요. 말벌이 우리 벌을 막 잡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핀셋으로 딱 잡을 때까지도 잡혔는데, 그걸 촬영하려고 스마트폰 꺼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이건 개마트폰이지. 이 개마트폰 카메라까지 구동하기 전에 날아가 버렸어요. 스마트폰 금방 촬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하니까 스마트폰인데, 이건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 100년쯤 지나면은 금방 촬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개마트폰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름에 7, 8, 9월 달에는 여기 혹서기에는 여기 팬을, 여기 크니까, 이건 내가 특허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판매는 못해요. 그러나 만들어 쓸 수는 있지만, 내가 가상을 내가 이거 판매를 하느라고 만들어 봤는데요. 장비도 내가 여기다 투자도 많이 했고, 무진장 복잡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차라리 볼통은 밑바닥이 있고 밑바닥 위에 판자를 대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댕그러니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또 누군가 주문을 하시면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내가 많이 만들 수가 없고요. 이거 특허 내가 매각을 할 겁니다. 특허가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제 내 발매 특허 출원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내가 공장을 설립을 해서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시중에 있는 용기를 사다가 판매를 해야 되니까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요 사양액 통으로 사용하기 적당한 용기가 없어요. 오죽하면 내가 이걸 잘랐겠어요. 이거 자르는 장비 또 사느라고 돈 들어갔죠. 내가 하여튼간에 그렇다는 걸 알고요. 자, 요거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7, 8, 9월 달 혹서기를 잘 지내고, 응애 피해 없고 말벌 피해 없고, 여기 산란을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팬이 있어서 벌통 내부를 시원하게 해서 10월 달에 월동군을 완전히 육성을 해서 11월 달에 응애를 완전히 이제 막 박멸을 해야 돼요. 봉판이 있으면 응애 박멸이 안 돼요. 왜 내가 일주일 사이로 계속 요거를 하느냐. 이게 일주일 전에도 했고 2주일 전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주일 전에 하고 나니까 또 응애 피해버리 보여요. 또래도 일주일 전에 또 했어요. 근데 또 응애 피해버리 보여요. 지금 봉판이잖아요. 지금 모든 뭐 전국에 양봉하시는 분들 모든 벌통에 봉판이 꽉꽉꽉 차 있잖아요. 계속 봉판이 터져 나오니까 응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 여기는 충남 예산이고요. 재작년에는 5월 12일 날 아카시꽃이 폈고, 작년에는 5월 5일 날 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는 제 1양봉장이고요. 여기 와서 이제 약 7km 떨어져 있는 오늘 약품 타온 곳, 여기는 한 7km 떨어졌는데 제2 양봉장이 있거든요. 아카시꽃이 같은 예산군인데도 일주일 정도 늦게 펴요. 거기는 이렇게 분지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해가 일찍 져요. 그래서 일조량이 적어가지고 아카시꽃이 늦게 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카시꽃을 2번 딸 수 있죠. 이 유리한 입장이고요. 자, 일단 요거는 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마이스케이 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1월 달에 이게 응애가 너무 많아서 벌을 전부 소각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응애 제거제를 마이스케이를 6번인가 7번을 겨울에 쳐가지고, 자, 온도 조절 잘못해서 한 절반쯤 죽고 약해진 벌에다가 마이스케이를 설치해서 벌 2통 전멸시키고, 이건 응애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벌도 죽는다니까요. 계산군이면 이렇게 놔도 되는데, 단상은 아주 신경 써야 됩니다. 벌 전멸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하시라고요. 이렇게 단상일 경우에 격광판을 올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이스케이를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위에다 이 헛개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헛개상을 올려놓으면은
여기 벌통하고 내가 만든 요 스마트 가상 사이도 공간이 좀 뜨고, 요 위에 헛개상을 올리면 헛개상 사이도 좀 뜨고, 그러니까 요 응애 저거제 개미산 그 냄새가 요런 막 틈새로 많이 빠져나가고 일부만 응애를 죽이고 벌들한테 영향을 줘야 돼요. 이 냄새가 다 이게 들어가면 벌 전멸을 해요. 그래서 영상 12도 이상이고 맑은 날 쳐야 되고 소문을 활짝 열으라고 설명서에도 써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요 위에다 헛개상을 올리라고요. 헛개상을 올려버리 공간이 넓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요게 마이TK 글쎄요,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야 이 영상을 볼 리도 없고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고요. 저보다도 더 모르시는 분들, 응애 이거는 필수입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응애를 몰랐지만 이게 그러니까 봄에 뭐 꿀벌 실종 사태 이게 응애 때문에 그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주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후미딜디나 이런 거, 이것도 응애 작은 응애인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건 개미산이 아니에요. 개미산은 이거는 개미의 진짜 개미산이라는 게 개미의 몸에서 추출한다는 말도 있고 뼈에서 추출한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화학 성분이 아니라고요. 개미산이니까 친환경 응애 제거제란 말이에요. 친환경 방제제. 그래서 화학약품, 화학농약 같은 걸 쓰지 말고 마이스케이나 개미산이나 속살만을 써서 응애를 제거하라는 게 그런 의미고, 정부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다 친환경 그 약제고요. 이게 이제 벌통 내부가 습기가 찬다든지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붕이 있어 보이잖아요. 벌통에 비도 안 맞고 햇빛도 안 받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2 양봉장도 그러고 제1 양봉장도 그러고. 노지 양봉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지 양봉. 아무리 노지 양봉 뭐 잘 덮어도 비 오면은 저도 해봤어요. 다 내 나름대로 아주 위에다 짬뽕이 덮었지만 벌통 안에 습기가 찹니다. 그러면은 별하별 병이 다 걸리는 게 노제맛병, 뭐 무슨 병, 석고병. 물론 석고병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하고 조금 그래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벌의 환경만 좋으면 내가 볼 때 다른 건 신경 쓸 게 없다. 오로지 응애만 구제하면은 일단 양봉은 성공한다.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래서 7, 8, 9월 달에 제대로 키운 벌이 10월 달 월동에 들어가서 그 벌이 최대한 1월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이 벌이 세력이 여기에서 세력이 약하면은 아카시꽃 무조건 못 뜹니다. 왜 못 뜨냐? 자, 369, 362, 365 요거 양봉하시는 분들 요거 다 알고 있죠. 모르시면 외워야 돼요. 여왕벌은 요건 R이잖아요. R에서 3일, 애벌레에서 6일, 여왕벌은 번데기 9일, 요거는 12일, 요건 숫벌은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1벌이라고요. 1벌은 R에서 21일이 돼야 이렇게 우화가 돼서 벌이 돼요. 그러면 벌이 태어나면 먼저 자기가 나온 방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밀랍을 분비가 되니까 밀랍 집 뜯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린 벌에서만 로얄 젤리가 나온다고요. 로얄 젤리를 생산을 해서 왕대에 공급을 하든지 여왕벌에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벌이 된 뒤에 21일이 지나야 애역벌이 돼요. 다시 말해서 R에서 42일이 지나야 꿀을 따라간다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재작년에 5월 12일 날 꽃이 폈고 작년에 5월 5일 날 꽃이 폈고 5월 한 7일 8일부터 꿀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42일 전에 낳은 알이 아카시꽃 따라가는 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 18일에서 4월 초순까지 낳은 알, 그러니까 이때 막 만상군이 될 정도로 알을 막 많이나 한 2만 개 정도 알을 나눠야 된다. 어떻게 나요? 여왕은 알을 절대 많이 안 낳습니다. 여왕은 봉군의 세력을 보고 알을 낳습니다. 제가 겨울에 벌을 많이 죽여가지고 세력이 한 100마리밖에 안 되는 봉군도 있었어요. 결국 여왕이 죽었는데요. 100마리밖에 안 되니까 알을 100개밖에 안 낳습니다. 벌이 100마리면 얼마나 적어요. 알도 100개니까 얼마나 적고. 그렇게 적어도 봉판도 있고 다 생겼는데, 내 생각입니다 이건. 요게 여왕한테 로얄 젤리를 먹일 어린 벌들이 없어서 여왕이 죽은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여왕이 죽었고요. 여왕이 알만 나는 것 같아도 요 일벌들의 날개짓, 그 다음에 이 웅웅웅 소리, 그리고 행동, 춤추는 거, 밖에 말벌이 들어와서 전쟁하는 것도 여왕이 알고,
여기 저밀 상태 꿀이 많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을 많이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왕대를 만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펄방을 만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을 오늘 1000개를 낳을까 100개를 낳을까, 모든 것을 여왕이 벌통 봉군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서 알을 낳습니다. 아무리 여왕이 산란력이 우수해도 요 벌 세력이 조금은 그 세력이 적은 세력에 맞춰서 알을 낳기 때문에 절대로 월 아카시크 채미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7, 8, 9월 달에 왕성하게 알을 낳아서 10월 달에 월동군을 왕성하게 만들어 놓고, 그 벌이 뭐 일부 벌은 죽더라도 거의 대부분 이때까지 가야 돼요. 왜 그때까지 가야 되냐? 그렇게 벌 세력이 많아야 여왕이 알을 많이 낳고, 그 많이 낳은 알을 벌 세력이 많으니까 육아를 하는 겁니다. 육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알을 많이 낳아놓으면은. 그러니까 요때 알을 여기 3월 초에서 4월 초에 최고의 산란을 보여야 되니까 4월 초에 벌써 개상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4월에도 매화, 벚꽃, 잡화 피니까 4월에 개상이 올라가면 이게 채밀이 된다고요. 채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물론 일반인들은 그렇게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 4월 달까지는 뭐 벌들이 먹을 식량만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아카시가 우리나라는 사실 아카시아 꽃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아카시 딱 채밀을 하고, 그러니까 아카시 꽃을 5월 달에 채밀을 해야 되니까 4월 달까지 또 응애 방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카시 채밀 유밀기에는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난 겨울에 이제 계속 6번 7번 쳤고, 4월 달에도 지금 3번째 쳤고 또 칠 거예요. 이게 일주일 뒤에 또 왜 봉판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5월 달이 되잖아요. 5월 그러면 한 5일에서 한 7일까지 그 사이는 이제 전국적으로 비슷하다고 요즘은 온난화돼 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치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세력이 요때 좀 늦었다. 그리고 요 시기를 놓쳤다. 그래가지고 4월 한 중순 이후에 벌을 많이 나왔다, 알을 많이 나왔다. 그러면 아카시 꿀은 많이는 못 따도 일부는 따고, 그 다음에 아카시 꽃이 지자마자 밤꽃이 핀다고요. 밤꿀은 충분히 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만 세력을 확보를 하면은. 밤꿀을 따려면은, 밤꿀은 꿀이 쓰니까 벌들이 잘 안 물어와요. 밤꿀 따기 전에 완전히 정리 채미를 해서 소비에 꿀이 하나도 없이 쫄쫄쫄 벌들을 굶기는 거예요. 무밀기 때는 그렇게 굶겨버리면 벌이 도망가지만, 밤꽃이 잔뜩 피어 있으니까 써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밤꿀을 채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자 1, 2, 3월 이게 중요한 달이에요. 이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볼 땐 7, 8, 9예요. 혹서기 때 이게 판가림이 되는 거예요. 이때 세력이 약하면 월동군이 못 뛰고 여기 전멸한다고요. 이때 왕성하게 산란을 많이 한 벌이 월등에 들어가서, 이때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전업 양목하시는 분들이 여왕을 가둔다고 그래요, 여기다가. 근데 저도 여왕을 여러 번 가둬봤는데요, 여왕을 그냥 가두면,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여왕을 그냥 가두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죽습니다. 여왕 죽습니다. 저는 벌써 몇 마리 죽여봤어요. 여왕은 절대 혼자 가두면 안 됩니다. 시녀벌들을 같이 가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왕을 왕릉에 가두려면 시녀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크기가 큰 왕릉에 가둬야 되고, 그 다음에 왕릉보다는, 자 여기서 여러분 유튜브는 많이 아시잖아요. 유튜브에서 가나출판사 검색하시라고요. 가나출판사, 유튜브에서 가나출판사 검색하셔가지고요, 여기 제 얼굴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요 내 얼굴을 클릭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내 얼굴을 한 번 더 클릭해야 돼요. 내 채널에 오셔야 돼요. 이게 채널. 요게 채널이잖아요. 내 채널에서 검색. 그러면은 KG라고 올렸나? 내가 뭐라고 올렸나 모르겠네. 여기 있네, 여기 내가 올려놓은 거 보시라고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크기도 뭐 거의 손바닥만 하지 크잖아요. 요거를 여왕을 발견하면 거기다 콱 박아버리라고요. 그러면 이게 격왕판하고 크기가 같아요. 일벌들은 들락거리고, 여왕은 요 안에, 여기도 소방이니까 소비에다 박는 거니까, 일벌들이 계속 들락거리니까 여왕한테 로얄들이 먹이도 먹이고, 여왕은 여기도 알을 낳을 수 있잖아요. 몇 개는 안 되지만. 그러면 여왕이 겨우내 월동을 이거 안 죽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월동에 들어간 뒤에는 이걸 빼내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여왕이 알을 산란을 멈추면 추운 겨울엔 알을 안 낳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월동을 했으니까
계속 겨울에 산란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 그 가온반 온도 조절 잘못해서 절반은 그냥 월동 들어가자마자 전멸을 해버렸고, 그렇게 약해진 벌에다가 응애 제거제를 겨울에 6번 7번을 치는 바람에 응애만 죽는 게 아니라 응애 죽을 때마다 내 벌도 죽어 나오고 또 벌 2통은 전멸해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되니까 한 주먹밖에 안 남은 벌, 요건 지금 3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카시꽃 이번에는 뭐 많이는 못 따도 조금은 땁니다. 저는 바로 계산 올릴 거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요 응애 제거제 마이스케이 치는 방법만 내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양봉의 순환 주기를 내가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7, 8, 9입니다. 지금 5월 아카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7, 8, 9가 제일 중요하고, 혹서기 때 산란을 멈추지 않게 계속 산란을 하게 만들어서 사양을 계속 해야죠. 이때 사양 안 해도, 저는 작년에 자동 사양을 했는데요. 내가 뭐 자동 사양에 밸브를 잠궈 놓고 그냥 놔둔 벌통이 계속 간 적이 있는데, 사양 한 벌보다 더 조밀도 더 많고 더 세력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양을 할 필요 없다고요. 이게 자파가 계속 들어오고 채밀은 못 하더라도 벌들이 먹을 식량은 다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사양을 해야 돼요. 여기 최대한 사양을 많이 해서, 저는 뭐 사양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무월동이니까 겨우 내내 사양을 하는 거니까. 월동 시키실 분들 살양을 해서 월동을 시키든 무월동을 시키든 어쨌든 여기까지 월동군을 육성을 하고 11월 달부터 응애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랬지만 올해는 이제 그런 알죠. 이제 뭐 응애에 대해서도 알으니까 응애 제거제도 알고, 응애가 없이 키우면은 일단 뭐 양봉은 성공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응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벌 전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7, 8 여기 왕성을 해서 요 벌이 그대로 넘어와서 세력이 그냥 막 미어 터질 정도. 절대로 저는 벌은 미어 터지게는 저는 안 키워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벌이 미어 터지게 하면은 제 경험상 그래요. 왕대 달고 자꾸 분봉열 생겨서 안 됩니다. 벌 숫자를 물론 뭐 너무 소비를 많이 넣으면 안 되지만 약간 좀 소비가 널널하게 나는 넣어줍니다. 일부러 그럽니다. 이게 양봉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나한테 이거 엉터리라고 그래서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하여튼 그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절대 벌 넘치게 키우지는 않고요. 어쨌든 표현상 넘칠 정도로 벌 세력이 좋게, 요 1, 2월 달에도 벌이 세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왕이 알을 그 세력에 맞춰서 알을 나니까. 그리고 세력이 있어야 산란을 육아를 해서 벌이 세력이 좋아져 가지고 5월 달 채미를 하는데, 여기 3, 6, 12 일벌이 나와서 아래서 42일 후에 의역을 하기 때문에 아카시꽃 픽이 42일 전에 알을 낳아야 되니까 3월 18일에서부터 4월 초순까지 낳은 알들이 5월달 아카시 채밀군이 되고, 요 이후에 안 알들은 아카시 채밀은 못하고 밤꿀 채밀군이 되는 겁니다. 요 주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5월달, 6월달까지 아카시 자포 끝나고 7, 8, 9월달에도 채밀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지만 뭐 웬만하신 분들은 채밀까지는 우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벌이 먹고 살 것만 사양 않는 것만 해도 황송하다고 생각하고 9월, 10월 달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월동 사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양봉에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양봉에 이게 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면사무소 가서 받아가지고 온 약인데, 이거 내 이름이 써 있네요. 이게 그렇게 면사무소에 몇백 명이 되니 양봉하는 사람이, 그것도 저같이 양봉 농가로 등록 한 사람만 몇백만 원이고, 그냥 몇 통씩 키우고 뭐 등록 않고 하시는 분들까지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러니까 물에 타가지고 분무를 해도 되는데, 요거를 내가 오늘 지금 마이스케이, 그러니까 개미산하고 똑같아요. 일단 사용 전에 본재를 약 25도 내지 30도 되게 따뜻하게 해서 잘 흔들어서, ABV온이 12도 이상이고 벌동이 활동이, 요거는 개미산은 아니에요. 여기 뭐 히트르산이라는, 뭐 모르겠으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개미산이 아닙니다. 히트르산과 폴리폴리스가 섞여 있고, 첨가제가 벤조산 나트륨, 정제수 이렇게 섞였다고 나와 있고요. 요거를 주사기로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1mm, 소비 하나에 1mm를 위에서 벌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약간 떨어뜨려 주라고 돼 있는데,
이걸 물에다 타가지고 한번 분무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